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여성 불감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발기 유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1.4 그 다음에 복합 도플러, 그 다음에 트라이믹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비아그라는 8시간 가고 시알리스는 48에서 72시간 가고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는 성욕을 떨어뜨리는 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라든지 알파 베타 차단제들이 이제 말썽을 부리는데, 그 중에 이제 프라조신이라는 그 미니프레스 계통약은 오히려 발기력에 영향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속 발기증 프리아피즘을 일으키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그 진정 효과가 큰 거는 그 발기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데, 그 트라조돈이라는 약은 예외적으로 지속 발기증 프리아피즘도 일으킬 수 있어서 많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의 성반응에 대해서 이제 성의학이 4번째 시간 정도의 말씀을 드린 슬라이드죠. 그래서 보면은 여성의 질이 이제 질 입구부터 자궁 경부까지 대개 5에서 7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가 수직면에서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음액이고, 여기 이제 요도 입구고, 이게 이제 에이너스 항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바라보이는 음액이 이제 콩알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글랜스, 남자들 귀두처럼 이런 게 있고, 안에 이제 바디, 그리고 크루스라 그래가지고 남자 음경 같은 게 이제 안에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퓨버코시네알 마슬, 이걸 가지고 이제 캑을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성 불감증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 유교적 영향권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적인 불만이 쌓여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컨퓨시안 컬처라 그러죠. 컨퓨시안 컬처. 컨퓨전, 그건 S고 유교적 공자할 때 컨퓨시안 컬처라 그러죠. 유교적 영향권. 유교적. 이게 성리학적인 관점이 이제 굉장히 큰데, 성리학. 그래서 이제 제가 이황 이택의 그다음에 서경덕 얘기를 자주 하죠. 서경덕, 황진이의 이제 황진이하고 이제 썸씽이 있었던 서경덕, 이 양반이 이제 김운동갑, 굉장한 많은 공헌을 했어요. 특히 동국 기문, 동쪽에 있는 나라의 동국 기문에 이제 많이 관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라 1940년대, 1950년대 초까지, 킨제이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주로 이제 미국 쪽 서구 사회도 주데오 크리스찬 컬처 때문에 유대 기독교적인 소리가, 이면찬 황제 이학장인데 소리가 커요. 줄이고. 주데오 크리스찬 컬처 때문에 여성의 성에 대한 거는 거의 무시하고 살았죠. 여자들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
여자는 더더군다나 자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의 문제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를 이제 터부시했다. 유교적 모랄. 이거 지난 30년 동안 여성 불감증, 여성 성기능 장애를 실질적으로는 저 혼자 진료하고 치료를 했는데, 유교적 모달이라 그러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안동의 이제 종갓집 며느리예요. 안동의 종갓집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이제 삼성 쪽 대기업에 아마 부사장까지 올라갔던 친구였는데, 자기 부인 우울증도 좀 치료를 해달래. 불감증하고 우울증하고 불감증. 그때 5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뭐 어쩌고 내가 좀 미루다가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됐는데, 첫날 뭐 피검사, 호르몬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인성 검사를 다음에 해오라 그랬더니, MMPI가 앞에 이제 뭐 이 정도 나오고 쭉 나오다가 7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게 PT죠. 그러니까는 이게 밸리디티 스케일이고, 이게 10개 임상 척도가 있는데, MMPI 다면적 인성 검사,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쓰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심리 검사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 밸리디티 스케일은 뭐냐면 LFK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사고에 혼란이 있는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 여기 10개의 스케일이 있는데, HS도 시작해가지고 SI까지 나죠. 소셜 인트로버전,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래서 50점이 이제 평균이고, 70점이 100명의 2명선. 그러니까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밑에는 30점이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이게 PT가 올라가면은 이 양반이 한 75점까지 올라갔더라고. 그러면 한 500명의 1등일 정도로 80점이 1000명의 1명 선이에요. 500명의 1등 할 정도로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하고 강박적이고, 강박적 반추가 있죠. obsessive rumination. 이게 이제 갱년기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이런 강박적이고 소심하고 예민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agitated depression이라고 그러죠. agitated depression.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이 좀 처져가지고 retarded depre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세상 귀찮다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건데 비해서, 이 갱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화병이라고 그러죠. 이시영 선생이 주로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난 뭐 그걸 꼭 화병이라고 해야 되느냐, 한의학적 용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방방 뛰면서 이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이제 우울증이죠. 심한 환자는 되게 심해요. 그러고 보니까 전공이 1년차 때부터 보고 작년까지 본 환자가 있었네. 그러면은 나이가 27살, 지금 한국 나이로 70이라 그러면은 43년간 봤던 환자인데, 이 환자도 있었네. 이 환자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 경기여고를 나오고 해방되면서 서울 경성제국대학에 뭐 다니다가, 그 옛날에 서울대학 나왔던 굉장한 여성분인데, 특이하게 이제 갑상선 쪽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되게 항우울제를 먹는 게 굉장히 길어져요. 시간이 3배, 5배, 경우에 따라서 10배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갱년기 우울증이 있으면서 여성 불감증을 치료를 했죠, 같이. 오르가즘 잘 모르고, 더더구나 남편이 이제 심한 조루였으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나중에 오는데 보면 손을 꼭 둘이 붙잡고 다니더라고. 부부가 50대 중반 하고 남편이 후반 부부가 손 붙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치료예요.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을 이야기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논의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프로이드, 킨제이, 마스텐 존슨, 프로이트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 발음인데 우리들은 그냥 프로이드라 그래요. 프로이드. 왜냐하면 그 정신분석가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 영미권이에요. 90% 이상. 그리고 거기 미국 쪽 정신분석가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독일 쪽은 뭐 다 프로이드라 그래요. 트가 아니라 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4대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이 헬렌 카프란, 제 스승이죠.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헬렌 카플란. 남편은 해롤드 카플란. 그 해롤드 카플란이 남편이었는데 재혼을 해가지고 토야로스 회장이랑 재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막 헷갈린다. 아주 다른 정신 분석가랑. 근데 하여간 해롤드 카플란이 굉장히 유명한 신경정신과 제일 그 Comprehensive Text of Psychiatry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몇천 페이지 몇 권으로 되어 있는 신경정신과 교과서를 대표집필한 의사죠. 그래서 헬렌 카플란이 한 얘기가 뭐냐면 상위 5에서 10%는 환상만 가지고 오르가즘을 느껴요. 그 다음 40% 정도는 마스터베이션을 할 때나 자유를 할 때나 그리고 남편하고 할 때 남자친구랑 할 때 다 잘 돼요. 그 다음 40%는 마스터베이션만 가능하고 남자랑 해서는 잘 안 돼요. 나머지 10%는 못 느껴요. 오르가즘이 뭔지 모르는 불감증이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는 20% 이상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30%까지 올라가요. 오르가즘이 뭔지 모르는 여자들. 그래서 그 환상만 가지고 느끼는 그룹 중에 이제 또 심한 환자들은 그 자극이 계속돼요. 하루에도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오르가즘을 느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퍼시스턴트한 오르가즘을 느껴서 이걸 못 견뎌가지고 와서 뭐 치료를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성욕을 떨어뜨리는 약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그 약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박재동 화백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멀티 오르가즘. 멀티 오르가즘이라는 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플래토스, 그러니까 흥분기를 거쳐서 플래토 시기를 거쳐서 오르가즘을 느낀 다음에 또 느껴요. 세 번째가 더 올라가요. 네 번째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 번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자궁주위의 근육이 0.8초 정도 간격으로 4번, 5번, 6번, 경우에 따라서는 17번, 20번 수축을 해요. 반응이 좋을수록. 이게 두 번째 오르가즘은 첫 번째보다 더 세요.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세고, 네 번째는 세 번째보다 더 센 게 멀티 오르가즘의 특징이에요. 뭐 꼭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가 그 여성 성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저 혼자 봤다고 주위에서는 하는데, 여성 오르가즘, 아노르가스미아, 여성 불감증이나 질경련증은 가끔 산부인과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뭐 성역 저하증 이런 거를 이제 저 혼자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 비정형외과적으로 뭐 이거를 아까 안동의 그 50대 초반의 여자들처럼 그렇게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업적이 뭐냐면 그걸 뭐 멀티 오르가즘이 있으면 멀티 오르가즘이 공식적으로 20에서 25% 정도의 여성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80에서 85% 이상의 여자들이, 여성들이 이 멀티 오르가즘 능력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가능. 개발하면 일주일이나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일에 한 번, 한 6번, 7번, 10번만 봐도 이게 되게 가능해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두 번째, 30년 동안 뭘 했냐면 캑을 연습을 대중화시켰죠. 아마 동아일보에 이때 아마 한 지금이 몇 번째, 9번째라 그랬나? 한 20몇 번째 캑을 연습에 대해서 따로 써놨는데, 이걸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캑을 무슨, 이게 방송 때마다 얘기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여자들이 캑을 연습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이게 독일식으로 읽으면 케겔 훈련이 되고, 미국식으로 읽으면 케글이 되죠. 미국 쪽에서는 아놀드 케글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1940년대 후반에 뭐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에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계통의 의사가 30년대 중반에 케겔이에요. 케겔. 그 의사가 이거를 책에다 써놨더라고. 지금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자기 소변 볼 때 멈추는 근육을 4초 힘주고 4초 힘 빼는 걸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이거를 최소한 2달, 3달 이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질압력이 45, 30, 70, 그 다음에 85, 105로 나눴을 때, 보통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30이라는 압력, 미리미리 HG라 그러면은 N하면 보통 20이 돼요. 이게 1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꽤 차이 나요. 이거는 조금 30이라는 걸 자기 손가락 2개를 넣으면은 조금 조여요. 근데 이건 20이라는 압력은 굉장히 널널해요. 힘을 주라 그래요. 그럼 보통 여자들이 45가 나와요. 이게 여자들 평균이에요. 근데 45란 힘을 주라 그러면 조금 조여요. 조금 조여요. 그러다가 70이란 압력은 꽤 조여요. 이거를 2-3달 안에 70이라는 압력에 도달해야 돼요. 4달, 5달 안에 85까지 도달하도록 해요. 빠르면은 1달, 2달도 돼요. 요령만 잘 알면. 85라는 압력이 되면 자기 손가락 2개를 넣으면 상당히 좀 아프기 시작해요. 상당히 조이는 거라는 걸 느끼고, 105라는 압력은 제가 흔히 일본 뭐 유흥업소들 기생들 명기 수준이라 그러는데, 명기죠. 아파요. 손가락 2개를 넣으면 상당히 아파요. 제 기록이 이게 아마 155라는 여성 동무도 있습니다. 2달 만에. 뭐하는 여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즈비언이야. 그 여자친구랑 항상 같이 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155까지가. 그래가지고 이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콘돔을 씌워가지고 여기 이제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지고 왔거든요. 몇 개, 한 2-3개를 가져왔었는데, 이 환자가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환자가 안 돼. 이 빵꾸가 났어. 펑처가 났는데, 이거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의료기 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좀 만들어 달래. 그래가지고 2-3일 있다 왔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거요, 만드는데 1억 원을 달래. 이 사람들이 농담하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 만드나 10,000개 만드나 가격이 똑같대. 왜냐하면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콘돔을 만드는 회사가 2개라 그러든가 3개라 그러든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구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캑을 훈련을 하도 많이 그 옛날에 병원 간호사가 옆에 은행 가면은 붙들고 앉아가지고, 옆에 병원에 있으니까 누군지 아니까, 간호사 선생님 캑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요.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웬만한 여자들은 다 알아요. 하도 유사
그 상품도 많아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유사가 산부인과에서 그 애 낳으면은 자기네들 비보험으로 수가를 올린다고 캑을 연습기 자기장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 그거 엉터리예요. 그거 대표적인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이 기계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캑을 기계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모니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압력을 자동적으로 그 공기를 주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잘 그려야 되겠네. 다시 그리면 2초 힘 주고 2초 유지하고 2초 힘 빼고 2초 쉬고, 이렇게 이걸 그래프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아서 이 기구를 끼고 힘을 주는 연습을 해요. 똑같이 만들게, 똑같이 웨이브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4초 힘 주고 4초 힘 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초, 그 다음에는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피드백을 느끼면서 내가 정확히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면서 하는 게, 이 기계가 또 거의 1년 동안 고장이 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한 대는 저쪽에 그 좀 골치 아픈 여자 산부인과 선생이 가져가갔는데, 뭐 하여간 세 번째가 30년 동안 한 게 하이맨, 소녀막 재생 수술을 하지 말라고 아우성 쳐가지고 요새는 거의 안 하죠. 가만히 놔둬도 일반적인 여성 100명 있을 때 15% 정도는 출혈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방송 나갈 때마다 떠도니까 그냥 대중 계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오르가즘 능력이 있고 캑을 중요성을 강조했고 소녀막 재생 수술을 할 필요 없다.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그 뭐라 그럴까, 여성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옛날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옛날에 페미니즘 이런 거 없었어요. 페미니즘 이런 거 없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제가 그때 그 성이야기를 동아일보에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간호사 출신 구 뭐라고 있었죠. 이런 친구들이 이쪽 분야 인근 그 심리학 쪽, 뭐 임상 심리학 이쪽 친구들이, 간호사 이런 친구들이 그 쭉 가면은 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제 강의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여성가족 부회원이 많이 가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고위직까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국회의원까지 되고 해가지고, 이게 페미니즘이 이게 또 그 좌파 정권을 여러 거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아마 이 페미니즘이, 물론 여성 해방 운동이 1960년대부터 이제 일어났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셸 푸코 F죠. FUCALT 미셸 푸코의 그 이쪽 이론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웬 그 한양대 심리학과 교수 친구는 와서 이게 본 산지가 서울대 인문계라 그러네. 특히 철학과, 종교학과, 뭐 미학과 이쪽. 이 김민주 씨하고 지금 그 정신 분석하고 철학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다음 주부터 이거 전공이에요.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네 번째가 이거는 페미니즘 얘기고, 네 번째 제 업적이 이게 아닌데 뭐였더라.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지. 그 다음에 실제로 불감증이 아닌데도 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적지 않고, 강박적인 성격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해서 불감증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강박적 성격이나 앞에 안동 그쪽 종갓집 며느리 말씀을 드렸고,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들 가운데 이거 문제인데, 이 지적 수준 지난 30년 동안 제가 그 이전에는 정신분석 쪽을 많이 했죠. 거의 전문의 따고 거의 8년 9년을 정신분석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영국 분석학회 회장 그 조셉 샌들러나 조셉 샌들러는 세계 분석학회 회장이고, 그 부인인 앤마리 샌들러는 영국 분석학회 회장인데, 제가 정신분석학자라는 게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한 가방끈 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양반들 분석학회에서 1년에 한 4명 5명 분석가를 모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해요. 3시간씩 8번에서 10시간. 이게 몇 년을 뭐 10년 20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 4, 50년 계속 하겠네. 근데 이제 이 프로페서 샌들러가 오면은 제가 모시고 다녔죠. 이태원 가서 양복 그때 한 벌 30만 원 주고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경찰병원 5년 지나면 이제 외국에 1년 갔다 오라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프로페서 샌들러가 런던 대학에 뭐 임상 교수 자리를 마련해놨으니까 와서 1년 있으래. 그래서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이거 1년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카플라 쪽에 이제 뭐 어떻게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의뢰를 해보자 했더니 이게 돼서 이제 간 거예요. 지적 수준이 높다는 여성을 하다가 이쪽으로 갔네. 제가 그래서 그 이쪽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몇 명. 아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이나 뭐 서울의대 전체 수석 아주 서너 명을 잘 아는데, 그 중에 2~3명은 치료까지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성적으로. 그래서 2005년인가 6년인가 서울대 동창회보의 권두원에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권두원을 제목을 달고 썼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아니,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뭘 비꼬는 거냐. 서울대 여학생 출신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성적 능력이 떨어지느냐. 실제로 그렇다. 이거는 성적이 할 때 성적은 이 성적이죠. 이 성적이고, 성적 능력은 이 섹슈얼 액티비티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적인데 한국말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의 원인은 드물게 이제 남성의 포경처럼 음액이 포피가 덮여 있거나 클리토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포피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게. 이걸 이제 클리토랄 어드히전이라고 그러는데, 음액이 이제 포피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는 경우, 남자들 심한 포경처럼 돼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이게 제거를 해주면 돼요. 굳이 뭐 칼 댈 필요 없고, 좀 힘을 좀 포셉을 가지고 좀 살살 박내해주면 좀 벗겨져요. 이게 마스텐 존슨이 주장한 거죠. 난 이거 별로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질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생기는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해부 생리학적 아나토미칼 피지올리칼 에티올로지죠. 그 다음에 PC 근육, 피부커시네알 마우스를, 이게 이제 캑을 연습을 하면 좋다는 거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에 이어서 뒤에 뭐 있나? 또 있네. 해부학적인 원인에 의한 불감증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개는 심리적인 원인이나 성에 대한 무지. 헬렌 카플란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이그노런스예요. 이그노런스, 무지죠. 성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가 이제 제일 많은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진료실에 가면 이렇게 여자들 음액이 있으면 여기를 크게 그려놨어요. 이게 클리토리스다, 이게 요도고, 이게 질이고, 이게 항문이다, 이게 음액이당 해가지고 여기를 자극해라. 이게 중요해요. 잘 모르는 여자들은 자기 아래를 굉장히 불결하다고 느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꽤 많아가지고 아래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불안, 우울, 성적 억압, 남편 간의 무의식적인 힘겨루기, 파워 스트러글. 이게 아까 그랬죠. 지적 능력이 올라갈수록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 성적이 좋을수록 성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적 능력이 올라갈수록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융기안 세오리 같은데, 체계융. 예전에 서울대학 신경정신과 이부영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신경정신과 레이던트 한다니까는 좀 있다가 이제 스위스에 가서 융 공부하는 줄 알았대.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성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나, 통제력을 잃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 강박적인 성격으로 성의 기준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에 이게 많아요. 강박적인 성격에 공부 잘한다는 여성들을 제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버 앵셔스 디소더라 그러죠. 과불안 장애. 전교에서 1등만 하기 때문에 2등 하는 걸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정말 머리 좋은 천재적인 애들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런 친구들은. 이게 이제 3명이 있으면 2명이 이 정도, 이런 카테고리죠.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외우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하나라도 놓치면은 강박적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공부를 1등을 하는 건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애 중에도 이런다고. 이걸 도대체가,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마릴린 monroe처럼 좀 백치미도 있고, 좀 뭐 흥분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뭐 좋아, 엉뚱한 짓도 하고 괴성도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가. 여성 불감증의 치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퍼스트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거. 무슨 방법을 쓰던, 그러면 되게 이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이게 불안, 우울, 성적 억압, 남편하고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는 이걸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헬렌 카플란은 그 얘기까지 책에다 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letting go. 자기 자신을 풀어놔야 돼. 자기를 풀어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초자적인 억압, 슈퍼이고 서프레션을 풀어놔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야. 이걸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분이 넘었죠. 다음 시간에 봬요.